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분당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년 전 대학 시절, 이맘때 저를 좋아한다며 끊임없이 쫓아다니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나지는 않았는데 대학 동아리의 7년 만남에서 다시 만난 뒤 여러 달 동안 성급하게 따라다니던 거였죠. 그러나 그의 실체가 어찌나 악질이었는지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희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것이라며 다른 사람과 사귀더라도 잊지 않겠다고 했던 글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결혼은 어차피 하던 안 하던 상관없다는 주장으로 목숨을 걸 뻔했는데 결혼을 거부했죠. 그러나 사람을 어찌? 찾아와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자 조금씩 내 마음이 끌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해서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며 아이 낳는 시기나 일하는 일들도 다 제 뜻에 맞게 하라고 했었죠. 그때 남편이 한 말을 했어요. 역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한 친구가 내가 현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했었다. 그 자식은 내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질투해서 그랬던 거야? 이러한 결혼이 알려지면 나를 아프게 할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저와의 결혼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수단인가 싶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 한 거 아닐까 싶네요. 그때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의심을 가지며 믿으려는 마음 때문에 제 삶의 오점을 만들었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를 위해 여러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남편이 마련한 이벤트 때문에 갑작스럽게 와인 파티에 참석해야 할 때도 있었고 의도치 않게 1박 숙박을 하러 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항상 말해주곤 했어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친구들도 말이야. 결혼 후에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 현주야, 너도 생각해봐.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잘한다고 칭찬하거나 감동받는 것을 바라는 남편이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잘하는 것이 사실이니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만큼 선물도 주곤 했죠. 평생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소리치던 남편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건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며 자꾸 날 설득했어요. 상민 씨, 나는 확실히 아이를 갖는 데는 몇 년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고 당신도 동의했었잖아. 내가 아이를 가질 때가 됐을 때로 말이야. 그런데 자꾸 아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빨리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물론 약속은 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 무슨 상황 때문에 아이를 벌써 가졌다는 건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 결혼 전 이렇게 하나씩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 무너뜨리려고 하니 나도 싫다고 하면서 이벤트 같은 건 안 해주고 퇴근할 때 갑자기 전시나 음악회에 와인 한 잔 빼는 건 안 돼. 그런 약속이라도 꼭 지키자. 분명히 이런 대화가 오가자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제게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야, 클래식에 대해 모른 척하면서 맨날 피아노를 틀어놓냐? 집안에 활기가 없어. 진짜 퇴근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들어. 뭐 있니? 너, 다른 여자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 집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는 거 알아? 너만 나한테 다 떠넘기고 상민 씨야 분명 집안일 반반이라고 했었잖아. 너무 먼저 나서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랬잖아. 또 결혼 전 약속들을 잊어버리네. 이러고 있었지 상민 씨. 내가 이런 걸 전혀 할 줄 몰라. 그래 상민 씨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이상하게만 행동한 모습이지만. 야,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의도적으로 싸우려는 거야? 내가 잘못하니까 그런 건가? 진짜 어처구니 없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날 몹시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게 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이기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속아 먹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보여주는 것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소름이 돋았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니.
게임을 시작했고 PC방에서 거의 살듯 했어요. 신혼 초에도 게임이나 모바일 화투에 정신이 팔려서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이제는 제 눈치도 안 보고 아주 신나게 롤게임을 하기에 화투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게임에는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남편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애를 쓰며 제 게임에 매진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확실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저한테 잘해준 것과 제 유일한 친정 식구인 언니 생각에 마음을 다독이고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는데 그 후에는 엄마가 저와 언니 뒷바라지를 모두 맡아주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보다 5살 위에 있는 언니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언니는 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꽤 큰 회사에 입사하여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하고 지방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재회도 해서 가끔 얼굴을 보고 제 소식을 듣는다고 해요. 아직은 아빠를 만나는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가족에 대해 언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기였고 결혼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들을 못지않게 대우해주겠다고 직접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예식은 시댁에서 아끼지 않고 명품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참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제 몸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갑상선 항진증이 생겨서 때때로 근육마비 증세가 나타났었고 약을 복용하고 면역 억제 요법을 시도했지만 병은 한창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일이든 뭐든 쉬었으면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당시에 제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의사의 추천에도 회사를 쉴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요. 한 명이 아래처럼 쓸 때 가장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직원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나 제가 빠지면 일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밤늦게까지 PC방에서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게임만 하다가 눈밑이 부어오르고 시꺼먼 걸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남편은 아픔을 조롱하는 것은 삼가고 제가 아프다고 할 때도 미루고 업무만 처리했더니 뼈만 남게 되어 낯짝이 움츠려든 채로 있네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상민 씨? 상민 씨 앞가림이나 잘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게임만 하며 회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눈밑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부크부고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냐고 너나 걱정할 필요 없어. 얘기하지 말고 너 잘래 걱정하라고. 상씨 진짜 사람 변한 건 알아?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되냐? 남편을 알 것 같아 집어음으로 알고 맨날 부려먹기나 했으면서 변해버렸네. 타령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혼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저는 내대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별개로 살면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제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에 힘쏟았어요. 다행히 병세는 점차 호전되어 갔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나 저희 팀이 개발한 빵이 대중들에게 잘 반응을 얻으며 제 밖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더 포악해졌어요. 제 언니를 비하하고 돌아가신 엄마를 흉깃거리기까지 하는데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데 언니랑 둘이서 살던 이혼한 집여자가 결국 이렇게 썩은 꼴이 되다니. 남편이 원하는 것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외면에서는 매우 단단한 척과 능력 있는 척을 하는 것. 돌아가신 엄마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이리 망가지게 한 걸까요? 내가 이러니 이 정도인 거야? 집골하지 마. 퇴근해서 돌아와도 집에 있는 게 싫어요. 엄마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으니 이혼을 당하게 된 거야? 지금까지 말했어. 완전히 넘어섰어. 당장 사과해.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위해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쉽게 속이고 갈래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도 나는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형의 아내로 인해 형이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표정에 써져 다니는데 나는 너와 이혼할 걸 알지만 형에게 미안하니까. 나는 형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웃는 걸 못 보겠어?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 내가 형보다 못하거나 친구들보다 못해서 보일지라도 그건 내 탓이야. 남편의 성격이 생각 이상으로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는 저를 쫓아다니고 사귀며 결혼 제안을 할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아낼 때마다 되돌아보게 돼요. 끔찍하군요. 그렇다 해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털어놓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워낙 저랑 잘 지내는 척을 해야 하죠. 이걸 확 끝내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보자는 심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던 시간들 때문인지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게 다 자기 만족으로 저한테 잘해줬다 해도 잘해준 건 잘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프건 말건 관심도 없었고 언제나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 PC방에 가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더니 그제야 마음 놓고 소파에 눕고 쉬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은 PC방에 갔고 저는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찾아왔죠. 언니는 예고 없이 방문해서 놀래킬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파서 혼자 누워 있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주야,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키키가 하나도 없어서는 아파서 괜찮아지고 있어. 무슨 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란 말이야? 너 보러 왔어? 아니, 왜 연락을 안 했어? 아파도 연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야지. 약을 잘 먹고 낳고 있어? 별거 아니야. 근데 정말 무슨 일은 없고 얘기할 일이 있긴 합니다. 아빠가 언제 한번 보자고 하는데 너 아빠 할 수 있겠어 생각해 볼게. 평생 모르는 척하면 살 수 없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아빠도 엄마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셨지만 아빠도 우리 생각 많이 하셨나? 보더라도 결혼해보니까 부부 사이 아무도 모르게 같긴 해. 우리가 모르는 아빠만의 어려움도 엄마만의 힘듦도 있었겠지. 두 분이 성격이 워낙 달랐잖아. 불과 물처럼 하긴 그렇긴 하지만 많이 싸우기도 했지. 너 진짜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네. 뭐 먹긴 한 거야?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제부는 아직 회사 마치고 있어. 언니 말이 끝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집에 뭘 두고 가서 온 건지 모양인데 언니를 보았더니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현주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마시는 것을 조금 가져오려고 했다가 지갑을 두고 나가버렸더니 처형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나가시는데 현주가 정말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처형이 그만 일하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일 중독자인 것 같아요. 처형이 오셨으니까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시고요. 이제는 쉬는 게 좋을 때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연락에 속이 부글부글 끓던 차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가로챘어요. 그럼 진짜 쉴까? 내가 쉬면 상민 씨 혼자 생활비를 대야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아, 그게 문제야. 지금 내 건강이 빨리 나아져야지. 걱정돼. 말고 쉬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퇴직금이 있을 거고, 당분간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을 거야. 아니야, 그래? 그럼 나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꼭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그러면 이번에 쉬면서 몸을 잘 챙기는데 뭔가 저한테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이상한 느낌이 찬 것인지
아니면 제가 남편을 보는 표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냥 남편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과 같이 언니가 돌아가고 난 후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진짜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아니지. 아까 다 쇼였어. 아, 너도 장단 맞춰준 거고, 그거로 진짜 그만두면 가만히 안 있겠어. 내일은 내가 할 거니까 관여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같이 집을 쓰며 살아나갈 거면 서로 간섭하는 게 언제일까? 이건 다른 문제야. 내가 아내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하지만 난 더는 이성증으로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없었고, 남편이든 거짓말이든 퇴사한다는 말을 언니 앞에서 한 걸 후회했어. 그래서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왔어. 그리고 영원히 같은 날에 남편보다 먼저 준비하고 집을 나선 적이 없는데,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있자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해? 아침부터 전기세를 낭비하고 TV를 켜고 회사에 안 가는 게 뭔데? 나 퇴직했고. 야, 뭐? 너 진짜야? 거짓말을 해서 고작 그게 남주고 싶었던 거야? 세상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진짜 퇴사했다고. 너 미쳤어? 내가 처형 앞에서 못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 빈말을 했다고 그것을 핑계로 퇴직을 한다는 건 내 뜻에 맞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상민 씨처럼 돈을 쓸 생각은 없어. 상민 씨가 말한 대로 내 퇴직금이 나올 텐데 실직급여도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타야 할 것 같아. 진짜 이런 사람과 결혼에 끝까지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해. 당장 공동통장을 없앨 텐데 내가 산 건 내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러더니 현관문이 부서져서 닫고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과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서로를 다시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갔고 남편은 정말로 공동통장을 없애고 있던 돈을 가져갔어요. 그래도 될지 안 될지. 한기를 느끼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저더러 갑자기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해도 따라와 보면 안다고 무작정 앞장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간 곳은 바로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어요. 아주버님은 워낙 핫플레이스에서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아주버님에 대해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 여기에 온 것이 의아했죠. 아주버님은 저만큼이나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보면 남편이 아주버님 앞에서 꽤 건방진 태도를 취했기에 아주버님과 형님도 남편을 싫어하는 기색을 비춰했답니다. 아주버님은 그래도 동생이라서인지 오랜만에 카페에 찾아온 남편과 저에게 가장 좋은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대접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너가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나온 거 아니야? 형,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맨날 쉬어서 그래요. 아주버님 말씨를 확 끊고 딱딱하게 하는 남편을 저도 아주버님 입에서 보기만 했어요. 잠시 인상 팍팍 쓰고 있는 남편을 보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외출하시나 봐요. 이거 먹고 놀다가 난 일해야 되겠다. 아니, 형, 다시 앉아봐요. 제 할 말이 있어요. 얘 여기서 일 좀 시켜주고 싶어요. 얘가 식품개발 부서인가요? 거기 있었잖아. 지가 만든 빵이 잘 나간다고 자랑도 했던데요. 그렇게 일을 잘 한다고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난 집에서 내 돈을 쓰고 노는 것을 못 보니까 여기서 빵을 만들게 하든지. 청소라도 시켜주면 알아서 하게끔 해줘요. 대신으로 정규직 고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주버님, 남편이 깜짝 놀라셔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상민 씨, 제가 아파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말도 없이 와서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더니 아주버님께서는 진정하라며 따로 데리고 떨어진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거기서 아주버님은 저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풀리는 성격이라 우리 부부 아예 가졌잖아요. 부모님께서도 그거 보시고 집사람한테 금일봉도 주고 선물도 하는 거 보시더니 자기네도 아예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 말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아주버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일 때는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민이가 처음 연인을 엄마에게 소개했을 때 뿌듯한 표정으로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당시 그렇게 말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재수 씨를 보며 후회하고 그분께 미안하네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카페로 가려고요. 혼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나를 쫓아와서 잡았어요. 야, 뭐야? 너 어디가 차 타고 집에 안 가네? 차 안 타고 가? 너 혼자 가? 그러면서 확인했어요. 그래 그럼 계약서는 잘 썼는지 형이 너 고용 계약서 써줬고 데리고 간 거잖아. 어떻게? 정규직인지, 시간제인지, 계약직? 질려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손으로 밀쳤어요. 미쳤어. 내가 왜 거기서 일을 해주랬어? 아주버님이 일할래 말랬어? 뭐, 아니야. 내가 일시했는데 왜 그런 거지?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하관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인생에 도움 안 되겠고, 지금 나를 쳤어. 너 진짜 나랑 안 살고 싶냐? 그래? 너랑 안 살아. 그러니까 저리 비켜. 너랑 한순간도 가까이 있기 싫으니까 저리 떨어지라고. 그래서 이혼해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는 여자, 회사도 안 다닐 정도로. 끈이 풀린 상태인데 누가 좋다고 말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직장이니까 돈 없냐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 말부터 내가 먼저 하고 참 나 같지 않아? 나 지금 당장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 내 진 빼라고 할 때는 돌아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남편은 모를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전에 언니가 왔을 때 아빠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아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언니에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빠 노래 못한 것을 갚고 싶다며 저와 언니에게 몫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을 하나씩 건축하는 걸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아빠는 그러면 너희와 언니가 아빠를 용서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며 제발 아빠 뜻대로 해주길 바랬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빠가 주신 건물은 주택가의 작은 주상복합이었고 맨 위 4층 전체가 비어있는 거주지였어요. 저는 거기로 제가 산 가구를 바로 옮기고 짐을 챙겼어요.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아빠가 주신 건물로 들어간다고 전했어요. 내 말에 놀란 언니는 바로 서울에 오겠다고 했고 짐 정리를 대충 해서 쉬려는데 언니가 왔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서 살 거야? 혹시 제부랑 싸웠어? 무슨 일 있지? 저번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부가 좀 너무 과격하게 소리 질러서 못 물어봤어. 언니에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가 무슨 일인지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아주버님 카페에 간 걸 말할 때부터 눈물이 터져 울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언니는 분노해서 몸을 막 떨었어요. 그 사람 완전 웃기는 인간이었는데 나한테 오만 사탕 발린 말로 추켜 세우고 너 칭찬하며 결혼하겠다 하더니 이제 와서 뭐 어째서 이 인간 성격이 이상하니? 내가 자기 돈 쓰면서 사는 거 못 보겠다 이거지. 와,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구나. 진작 이혼해야 했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왔으니 됐다. 근데 그냥 가만히 이혼해줄까? 너무 열받지 않겠지? 대충 정리되고 나면 그 인간 여기로 부를까? 그럴까? 내가 그 거지 같은 놈과 웃으며 이혼하는 꼴 보고 싶지 않거든. 안 그래도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니 매장 하나 해보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멋대로 사람의 등골을 남 뺐다가 먹는 이상한 인간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언니와 그날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내게 침대까지 빼갔다며 막말을 퍼뜨리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언니와 나는 우선 참기로 했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제 신변을 정리하며 매장을 낼 준비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석증이 나왔더라고요. 그제야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제 질병의 원인이었음을 깨달았고 비록 몇 달이었지만 왜 그것을 참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다시 오기로 했던 그 날이 왔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왜 거기까지 왔냐며 자기가 있는 대로 오라고 했지만요. 그러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와 같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오기로 1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어요. 주상복합 건물에 처음 와본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며 어색해하더니 곧 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치사하게 가구와 침대, 심지어 냉장고까지 여기 놓았다고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는 내가 퇴직했고 공동통장도 없앴다가 그곳에 있던 돈까지 다 빼갔잖아. 내 돈이 더 많았는데도 내가 약값으로 쓴 돈은 얼마인데 그걸 따지며 말을 바로 해야 했어. 내 병원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통장에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일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했던 그렇게 너와 함께 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판인데 그때 언니가 도착했고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언니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남편은 서류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 사람 몸이 약하면 약하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아죠? 아니, 멀쩡한 사람을 평생 여자병 수발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처형도 감당 못하니까 저한테 떠넘긴 거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소송을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지만 그냥 합의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저 형저한테 무슨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소이신. 그럼 웬만하면 서로 보지 말죠. 이런데 방을 얻을 생각을 했대요. 여기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서양이 얻어줬어요. 라고 말해 언니가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고 하니 언니는 서류를 보이나 하라고 했고요. 그 서류는 바로 이 건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거기에 건물 주소로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일컬어지는데 그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이름 신현주가 현주 너야 그러네. 이건 무리네 거라고. 왜 어서 말을 안 했어? 건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해외로 떠나셨던 아버지가 최근에 나에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이번에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매장 점지하고 박혀있는 명함과 서류를 번갈아 보던 남편은 입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바가지에 물을 가져와서 남편 머리를 확 쏟고 버렸어요. 우리 현주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 형이 현주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겠어. 너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남편 통해서 너를 좀 알아봤어. 남편의 대학 동기가 너희 회사 임원이 그러던데 너는 맨날 지각하고 일 처리도 느리다던데. 그게 바로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다 가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뭐라고 하는 거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을 다시 예의 바르게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알겠으면 즉시 떠나버려.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물을 뒤집은 남편은 그 자리에 넘어졌니? 제발 회사에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쪽 형님에게 제 이야기 다 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러지 형이든 네 형이든 가까워 보이지 말고 빨리 우리 동생 집에서 나가세요. 남편은 손발을 짓날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현주야, 다시 잘해봐요. 내 생각이 짧았어. 그래,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도 괜찮아.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으로써 생각할 시간이 있을 거야.
내가 진지하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늦었어. 나 몇 달 너를 해먹고 지나쳤다.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 어디 가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결국 그런 행동이 내게 돌아와요. 아무도 너와 함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무릎으로 기어서 다가와 이혼 서류를 채 가려고 했어요. 제가 얼른 서류를 빼앗자 남편은 제 옷을 붙잡았고 그때 언니가 뒤에서 남편을 발로 걷어찼어요. 너 어디서 손 뗀다고 하니 그 지저분한 손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참다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 공식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이야기할 때 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야 하죠? 이미 도장이 찍혀 있고 말해야 할 게 끝났는데 왜 말이 많아요? 너, 내 동생에게도 그런 말을 하니? 어디에 죽고 좋다고 날 봐줄까? 언니가 남편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말 걸어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르며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언니는 해볼 일이 있다면 해보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남편은 놀라며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졌으며 더군다나 언니가 이렇게 한마디 나갈 줄 몰랐다고 한다. 내가 여태껏 현주를 괴롭히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제 현주가 건물주에게 매장된다니까 다시 생각해야 해. 인간아, 내가 지금껏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너희 가족의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내 형이 양심적이라고 하네. 처벌을 그만해 달라고 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현주야, 처벌하려 하지 말아줘. 어디서까지 내내 갈지 보자고 하는데 남편은 언니에게 심하게 단격을 가했고 쫓겨났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경찰이 들어오고 있었다. 신고된 사실을 듣고 분노한 누나는 직접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하므로 경찰서로 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 사안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은 결과 남편은 그냥 넘겼다. 아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 남편은 불안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은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깨달았고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남편은 틈만 나면 나에게 다시 생각해보자는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나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남편이 찾아와서도 나는 너를 생각해서 그랬다는 모순된 변명을 던지며 갈등을 더욱 야기하였다. 또 다른 남편의 말은 나는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지니 축 처지고였다. 생길까 봐 형이 카페에서 일하라고 한 거야? 나는 정말 다 내 생각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풀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착오를 좀 해봐. 너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는데 그딴 말이 통하겠지. 용을 써. 내가 접근 금지 명령 받아야 그만둘 거야? 내 주민증에 빨간 줄 가게 해줄까?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부부의 연우를 맺어줬는데 너 너무 잔인하다. 진짜 말이나 못하면 인생 불쌍하기도 할 텐데 더는 안 되겠다. 나 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겠어. 제가 진짜 소송을 걸기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배달일을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신변 정리가 모두 끝난 뒤 잠시 머물렀던 곳을 전세주고 매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언니가 제 곁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좀 더 함께 지내보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언니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꺼려해서요. 애써 언니의 걱정을 더해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언니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언니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시 제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